가지고 법원장이 끝나고 판사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검사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는데 법원의 권위, 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조희대 코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아까 조혜대 때문에 좀 문제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는데 있겠죠, 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막 조혜대 문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기현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기현이 날개산 했잖아요.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답.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사법부 판사라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지.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 부분 대법원이 사법부가 계엄에서 내란에서 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겠답니다. 잘 아는데 거기에서도 혼자 공부하신 분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검보들 중에 저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은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란 청산에 니네들 역할을 했다 판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 영장을 그렇게 기각시키고 그렇게 무죄를 때리고 그렇게 공소기각하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때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그때와 지금 영장의 질이 그 공소장의 질이 너무 다르답니다. 특검에서 너무 그 허접하게 그 상처를 꼬매와 가지고 다 터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좀 더 잘해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나는 이번에 특검보 4명 중에서 뭐 김정민 변호사 우리가 뭐 많이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 권영빈 특검보 있잖아요. 세월호 난 권영빈 특검보 매우 기대해요. 그 부분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 때 그때 저는 다 봤고 그 이후에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진실을 찾아가려고 욕을 먹어가면 가는 건 가는 거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 의지를 보니까 네. 잘 뽑았다 특검. 김지미 변호사는 그 직업이 거의 국선 변호사였던 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저는 그 국선 변호사를 오래 하면서 그 다른 시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대가. 그리고 권을정 특검보는 검사 출신인데 특검에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최순실 특검회 때 이랬던 그때 사람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그때 그 수사가 난이도로 잘 보면 됐- 덕혜의 미르재단에 돈을 주고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다. 재벌 회장들이 총수들이.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수사로 메꿔낸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기현 판사가 선고할 때 자제시켰다고 그랬잖아. 자제. 판결문에는 군인이 자제했다고 돼 있어요. 주어가 달라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 기록으로 남는 판결문은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는데 윤호개인에게 빌미를 준. 그런 걸 준 건가? 이건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 그러면 큰일인 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법정에서 말로 한 그 선고가 다를 경우에는 말로 하는 그 판결 선고가 우선이에요. 여기도 두 번 했어요. 두 번. 두 번 말했지. 네. 우와 너무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네,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체포해야 돼요. 도둑이나 강도 주택에 침입한 그 강도 같은 사람은 시민이 체포할 수 있잖아요. 체포 현행범 가능해요. 체포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들이야 이 사람들 체포해야 돼. 일단 갖다 놓고 판사들도 따져보라고. 너 재판 없어? 내가 그만해 이제. 내가 당하면 당신은 괜찮을 줄 알아? 바로 뒷내. 판사 재판하는 얘기는 하지 마. 체포해.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버티는 건 자유인데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포스팅했습니다.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정책에 따르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는데 그럼 손해만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취임 후 최고치 지지율 나왔죠. 맞습니다. 67%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유럽의 정상들이 뭐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독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스페인도 꼭 하고. 유럽 전체가 트럼프 때문에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건데 메르스 총리는 미국과 강력한 공조로 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해왔던 유럽의 대표적인 반중주의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계속 칭찬하고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하고 손을 내민 정도가 아니라 중국어로 자기 SNS에 막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유럽 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저 양반까지도 저렇게 바뀌었구나. 하는구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서지고 있다고. 저런 게 다 부서지는 한 단면이에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리더로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미국 관계 속에서 국제 관계를 보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동맹파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미국 뜻대로 하자예요. 동맹이 중요하면 우리 뜻대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미국파인데 네. 다 미국 뜻대로 하자는 거고 자주파는 아니 한반도 문제는 특히 우리 생명에 걸린 일이니까
한 8대2 정도로 동맹파가. 근데 그 관계 속에서만 국제관계를 보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권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되겠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는 다를 바가 없지요.